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황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앞서서는 이제 조금 더 파이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다면, 저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파이썬은 어떻게 이제 교육이 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이제 교육학 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메이커 개발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밍 학습 도구의 개발자가 되어서 이런 파이썬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파이썬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거에 아마 의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그래밍에 관심도 많으셔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배운 거가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의 파이썬, 영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네,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교육 자체가 의무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냐? 주로 보드게임이나 이제 엔트리와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로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블록이나 엔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더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못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파이썬을 가르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이제 문제인식부터 이제 개발 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사실 뭐 과학이나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아직 심화학습 기회가 따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그러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심화학습이 뭐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습 범위를 넓힌다거나 알고리즘 학습을 한다거나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등등이 있겠지만, 학생들은 약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해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심화학습은 이제 새로운 언어, 그래서 이제 파이썬, 텍스트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식은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파이썬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되게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엔트리 화면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 문법과 비교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게 있었느냐? 일단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학교는 좀 제한적이다,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뭔가 파이썬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머리 쓰는 모습이 좀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약간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이제 이해도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해서 교사가 알려주기 전에도 연습 문제를 풀고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그 명령어 하나하나를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제 종종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이해를 정말 잘하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정말 어려워한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만약 제가 학생들에게 파이썬을 가르친다면,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겠지만 그러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어쨌든 공교육에서 저는 파이썬을 가르치고 싶은데 특정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이제 그런 교육이 되면은 이제 그런 공교육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 자동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 저지를 떠올렸었습니다. 아마 이제 뭐 백준 온라인 저지를 통해서 뭐 알고리즘 학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를 맞추면은 다음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선생님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붙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은 나름
각각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의 학습 속도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제 나름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저지를 이제 좀 잘 살펴봤었는데, 사실 백준 온라인 저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고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코이스터디아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기는 하지만, 초보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설명과 실습과 그 코드 작성 그리고 평가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코드 작성도 힘들지만 문제를 또 외워야 되고 그거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의 공간에서 코드도 설명되어 있고 실습도 하면서 뭔가 문제를 작성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도 있지만 코드를 출력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이제 HTML, 그 다음에 라텍스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되게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의 상호작용 환경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프로그램 자동 평가 시스템을 이제 어떤 과정으로 개발을 했느냐, 이제 일단 수업에 있어서 학습 자료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설명과 관련된 내용은 텍스트 셀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실습은 주석 처리를 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안내를 한다면, 문제를 제시하고 평가 코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은 이제 파이썬 모듈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 모듈을 실행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고자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시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할 때 텍스트 셀에 작성해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경우에 교사가 매번 작성하면 교사에게도 일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코드 셀 아웃풋에 이제 HTML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양식은 최대한 온라인 저지의 스타일에 맞춰서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코드 작성입니다. 기존 온라인 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이제 그 코드가 서버에 제출이 되고 서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 형태이지만,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하기 위한 코드를 커널에 직접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에서 평가 함수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 셀 자체를 커널에 저장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의 매직 커맨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 이제 상단에 이제 그 %% 라이트 파일 하면은 이 코드 셀 자체가 이제 커널에 직접 저장이 돼서 이 파일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상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평가입니다. 이제 커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함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평가 방법은 기존의 온라인 저지 자체가 좋은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사하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와 이제 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법을 이제 이 코드 체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면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평가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 이제 다양한 채점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로만 하면은 학생들이 사실 문자와 숫자 자체는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다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터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평가 함수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이제 그런 평가, 그리고 판다스 평가 함수까지 해서 총 4개의 평가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데이터 시각화와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고 출력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채점이 이루어졌다면은 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을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에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절한 평가 문항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단순히 이제 기초문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반복문은 for, while, 조건문은 이제 if, else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는 거는 좀 학교에서는 지향하는 형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문법을 익히는 학습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융합해서 이제 학습하라고 이제 교육과정상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융합하기 위한 이제 기초문항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문항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도 이제 많은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초 영역과 그다음에 수학, 초등수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항을 개발해서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관련돼서는 공공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사회 문제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로 바라볼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했었습니다. 이제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if, else를 배웠을 때 가장 많이 한 예제 중 하나가 이제 점수를 받았을 때 이거를 A, B, C, D, E 학점으로 이제 출력하시오라는 그런 예제를 했는데, 그런 예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좀 와닿지 않는 형태여서 초등학교에서 예각, 직각, 둔각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문항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봅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뉴스를 이제 제시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를 만드는 형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적용 결과는 약간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그런 결과 같은 거를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포를 했었냐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긴 했었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제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구글의 이제 클래스룸 그리고 콜앱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앱을 이용해서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제가 그렇게 학생들의 과제를 모니터링 하는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자동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을 했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나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애정이 갔고 이거를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개의 코드셀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셀,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셀, 평가를 진행하는 코드셀, 이렇게 총 3가지가 필요한데, 학생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 교사가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3개의 코드셀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나의 이제 함수에서 이제 문제 제시, 코드 작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셀 아웃풋에 이제 HTML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렇게 평가 함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교육 허도 중 하나는 개별화 학습입니다.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막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이렇게 뭐 디지털 교과서니 인공지능이니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별화 학습. 잘하는 학생에게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보다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을 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개별화 학습이 많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문제 추천 기능을 넣어서 이제 콜앱에서 이제 스크래치 셀을 이제 불러오는 약간 그런 함수가 있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스크래치 셀에 보다 어려운 문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은 결과가 기록이 남는데, 이게 또 약간의 최대의 단점은 기존 온라인 저지는 서버에 결과가 남기 때문에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서버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기록이 좀 남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남겼다가 이거를 이제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학습 진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이게
배포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따로 모듈을 어디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서 Git에 공개를 해놓고 Git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존의 2배 시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수도 많아진 만큼 인공지능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왔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래밍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젠슨 황께서 프로그래밍을 안 배울 것이다 라는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은 이제 개발자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랑 쉽게 생각하면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데 이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이제 어플 같은 거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약간 문제를 분석을 해서 추상화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추상화 과정과 그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코드 작성과 디버깅의 자동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파이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맨날 쉬운 내용만 가르치면 학생들 사고력이 발전할 수가 없는데 파이썬은 이제 이런 추상화 언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추상적 사고,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언어 자체가 쉽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괄호나 세미콜론이 없어서 문법에 오류가 덜 나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 쉽고 그러면 교육과정의 유의사항 그러니까 기초 문법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파이썬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이때 잘하는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자동평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템플릿에 맞춰서 수정을 했었는데 제가 좀 늦게 보내다 보니까 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고 이제 구현된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약간의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